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021년 4월 30일, 시간은 한 오전 11시 정도입니다. 저희가 아직 방송이 좀 어렵죠. 서툴러가지고 아직 인트로랑 뭐 끝마짐 이런 걸 아직 좀 어색한데, 일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최근 3일간 시장이 조금 유독 우리나라만 좀 증시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조금 뭐 번지민 그레이엄이나 뭐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의 투자 원칙에 맞춰서 좀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들 선정된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주가가 아직 덜 오른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홈페이지 내 그 리포트 안에 자료가 있고요. PDF 파일을 같이 넣어 놓았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PDF 파일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료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일단 벤저민 그레임 투자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전설적 투자자 분들 중 제일 유명하신 분 중 한 분인데 벤자민 그레이엄 님의 그 투자 조건은 유동 비율이 200% 이상, 장기 차입금보다 순유동 자산이 많아야 되고 최근 10년간 EPS 성장률은 30% 이상,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하지 않았고 PER은 15배 미만이고 PER 곱하기 PBR은 22배보다 작아야 되며 중형주보다는 대형주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이고 꾸준히 이익을 내는 기업을 선호하시는 것 같네요. 이게 10년간 EPS 성장률이 30% 이상 뭐 이런 거랑 중형주보다 대형주를 선호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람들마다 조금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간 EPS 성장률이 매년 이익이 30%를 증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면에 그냥 평균적으로 30% 올라올 수 있다 이런 게 좀 볼 수 있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이 기준 선정을 해서 종목을 좀 필터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7일 종가 기준으로 필터링된 기업은 지금 보시는 자료 같고요. 사실 오늘 4월 30일 기준으로 나오는 종목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순서랑 종목들이 좀 추가가 되었는데 그건 이제 맨날 주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변경이 되었고요. 4월 27일 기준으로 벤자민 그레이엄 님이 선택하신 탑픽은 이제 다음 화면과 같죠. 근데 이 중에서 이미 주가가 좀 간 기업들도 있어서 이 모든 주식들이 다 지금 사기 좋다라고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주식이 좀 덜 올랐던 기업들이 뭐 KTNG, 한섬, 서한, SFA, 현대그린푸드, 대한제분 요렇게 정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KTNG부터 먼저 좀 살펴보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담배 반 회사인데, 뭐 담배가 뭐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잖아요. 피시는 분들은 뭐 계속 꾸준히 피기 때문에 뭐 분기별로 실적을 보셔도 뭐 좋습니다. 뭐 20년도도 19년 대비 좋았고 매출과 이익 모두 좋았는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 그 코로나 급락에도 불구하고 거의 회복을 못했던 유일한 대형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뭐 매출과 이익은 꾸준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뭐 코로나 당시랑 비교해봐도 거의 무방할 정도의 현재 주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KTNG 얘기 나오면서 뭐 KTNG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도 그렇고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저희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네. 풀면서 뭐 국가 부채도 많이 올라갔는데 어쨌든 그걸 메꿔야 하니까 공기업들의 공적 자금이 좀 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NG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이랑 이익도 뭐 꾸준히 좋았고요. 배당금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기업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증세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무슨 기금 등의 명의로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담배가 수출이 계속 좋고 안정적인 실적이 뭐 계속 잘 나오고 있고 그런 점을 고려를 한다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바뀌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차라리 이렇게 좀 안정적인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아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됩니다. 아마 또 하나 좀 첨언을 하자면, 예전에 담배 가격이 크게 한번 올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KTNG 실적도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뭐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그러니까 성장성의 약간 부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한섬입니다. 이게 의류 기업이죠. 네.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좀 제한되니까 아무래도 의류 소비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크게 감소를 했는데 일단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이렇게 필터링도 좀 되었고 어제 네이버에서 이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그 네이버가 요즘에 쇼핑을 좀 많이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카테고리별 성장을 좀 제시를 했는데 1분기는 확실히 의류랑 패션 쪽이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근데 2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이 의류나 패션 쪽에 이런 카테고리 성장률이 좋게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한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코로나는 여전히 ING 중이지만 이게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사실 외부 활동이 늘어났어요, 솔직히. 늘어나면은 당연히 의류나 뭐 화장품 등의 소비재 지출로 이어질 것 같고요. 한섬 같은 경우는 핸섬 TV, 스타일 라이브 등 온라인 채널의 고성장이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기대된다는 그런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이버에서 온라인 매출 중에 의류 쪽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한섬 역시 의류의 어떤 회복의 그런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산업의 회복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 오픈을 했죠. 사실 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가보셨나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저희는 뭐 주말에 가야 되는데 도저히 들어갈 자신이 없어서 아직 못 가봤는데 어쨌든 현대백화점 유통망 강화와 그다음에 하반기에 또 프리미엄 더머 화장품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뭐 직접적으로 회사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좀 올해 한 해를 봤을 때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주가는 지금 올해 들어 조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좀 보이세요? 글쎄요, 뭐 일단 매출이랑 이익은 YOY로 19년도 대비 좀 빠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아까 뭐 네이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기까지는 실적이 조금 슬로우할 수 있는데 2분기, 3분기부터는 전년도에 낮은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이 증가를 한다면 기업 가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말씀드릴 기업은 서한입니다. 이게 조금 생소한 기업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대구 지역을 기반으로 한 건설 회사입니다. 요즘에 뭐 부동산 뭐 이런 이야기들 워낙 많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도 뭐 어쨌든 뭐 공공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늘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건설사 입장에서도 뭐 최근에 뭐 대우건설 실적이 엄청 잘 나왔는데 뭐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요? 뭐 그래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서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분기 끝날 때마다 건설사, 뭐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뭐 2차 전지 장비 기업들 수주 잔고를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서한은 사실 뭐 2020년 4분기, 3분기 때는 수주가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보다 조금 더 먼저 수주가 좀 늘어났던 음, 그런 기업이었는데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더니 20 몇 개월 만에 오랜만에 분양을 새롭게 재개를 하면서 2021년 매출 및 영업이익 성장이 전망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체 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 자체 사업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가장 마진도 좋고 매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 부분들이 좀 반영된다면은 회사 기업 가치에도 좀 좋지 않을까. 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LH 발주의 민간 참여 공동 사업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공급 증가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선회하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건설주들이 좀 올랐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이런 모습인데 건설에 대한 공급 증가 기조는 그래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말씀드릴 기업은 SFA입니다. 이게 영업이익만 보게 되면은 사실 20년도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뭐 17, 18, 19년도, 그러니까 최근 한 3, 4년 동안 보면 뭐 가장 낮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좀 계속 기록을 하고 있는데 주요 고객사가 아마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쪽인데 이게 이제 그동안 오랫동안 좀 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이 투자가 좀 다시 좀 재개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장고는 혹시 뭐 어떤가요? 수주 잔고는 이제 그 저희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더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그렇게 의미 있게 늘어났다, 의미 있게 줄어들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무난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반도체 장비 기업들, 반도체 장비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는 코로나 이후 주가 상승폭이 사실 크지 않았죠. 그냥 회복했다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장비를 수주하는 그 포트폴리오가 과거에는 뭐 반도체나 특히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최근엔 2차 전지 쪽으로도 포트폴리오가 좀 확대되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가 올해 하반기에는 또뭐 투자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삼성에서는 대형 QD OLED였나요? 맞습니다. 네, 그 TV의 신규 출시, 뭐 네오 QLED의 신규 출시, 또 폴더블의 뭐 라인업 증가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뭐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에 투자가 좀 확대되면 당연히 수혜를 입을 기업 중 하나여서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리스크라고 있는 게 어제자의 LG전자에서도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되었는데 집중되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코로나로 그 수혜를 입었던 그런 특수가 백신 등의 이런 경제활동 재개로 이제 일반 소비자들의 지출이 뭐 이제 여행이나 레저나 뭐 그동안 코로나 영향을 받았던 쪽으로 지출이 증가를 하면서 역으로 이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감소할 가능성은 없냐, 뭐 이런 쪽으로 질문이 좀 집중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완성 제품이 뭐 대형 테레비나 TV,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좀 수요가 감소한다면 SFA가 뭐 기대감이 조금 사라질 수도 있다. 뭐 이런 리스크 정도는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수주잔고 제가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2020년 4분기 말 기준으로는 YOY로는 감소했지만 QOQ 대비 15% 상승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1분기, 2분기에 수주잔고 추이를 좀 보면, 네,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보다가, 왜냐면 어쨌든 3, 4분기부터 투자가 들어간다면 2분기 정도에는 그런 의미 있는 수주 공시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일단은 좀 관심을 보면서 계속 좋은 공시가 있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드릴 기업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이 기업도 최근에 한 3, 4년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보면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18년도가 최근 3, 4년 동안 가장 좋았고 18년도가 가장 좋았고 그다음에 19년도는 YOY로 계속 역성장을 했습니다. 20년도에는 이제 1분기까지는 아직 코로나 영향이 저희 나라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었는데 20년도에는 19년 대비 성장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코로나 영향을 받으면서 이익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그 외식, 그러니까 단체 급식 같은 거가 이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으로 뭐 재택근무도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매출과 이익이 좀 감소했던 그런 기업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현대 그린푸드가 사실 그 현대백화점 계열의 이제 거의 제일 위에 있는 그런 음,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의도 더 현대 오픈의 그런 그 뭐랄까 수혜를 이슈가 그린푸드에는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전 첫 번째 좀 그 체크할 필요가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갖고 있는 계열사들의 현대백화점, 현대홈쇼핑, 현대리바트, 그다음에 이지웰 페어였죠. 네, 이번에 현대그룹이 현대백화점 그룹이 인수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지웰로 사명이 변경되었고 또 현대 에버다임 등의 자회사들이 갖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한 3월 말 정도 기준으로 7억 7,500억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현대 그린푸드의 시가총액이 한 9천억 정도 되었던 것 오, 같은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은 사실 갖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많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좀 완화되고 있고 뭐 우리나라는 아직 조금 먼 이야기긴 하지만 미국에서 JP 모건에서 7월에 재택근무 끝내고 다 돌아오라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직원들이 재택근무가 끝나고 들어오고 또 이제 여의도 더 현대 오픈하면서 그린푸드가 이제 식자재나 아니면 외식 사업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영위하면서 2020년의 악재들을 2021년에는 좀 털게 되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현대백화점 여의도에서 오픈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판교 현대백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분당에서 살다 보니까 판교 현대백화점 오픈해가지고 막 놀러도 많이 가고 했는데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보니 밑에 식품관에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데 그 위에는 조금 한산해졌죠. 한산하죠. 그래서 그 분당의 터줏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AK 백화점이 있는데 AK랑의 경쟁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현대가 승리하지는 못했다. 뭐 그렇게 정도 되고 있어서 오픈발이 끝나면 현대백화점 더 현대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도 뭐 현대백화점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여의도 더현대 사실 명품 라인업이 없어서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이 더현대의 어떤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품관의 부재를 이제 식료품관을 엄청 그렇죠, 빵빵하게 그렇죠. 채우면서 그걸로 모객을 엄청 많이 하고 뭐 대기줄이 뭐 몇백 명에 의한다는데 이제 그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식품관의 그런 소비가 이어진다면은 백화점은 뭐 이슈가 좀 잠잠해질 수는 있지만 그린푸드 입장에서는 뭐 맞습니다. 네, 나쁘진 않다 보니까 뭐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이 되어 있어서 뭐 어찌 보세요. 최근에는 좀 거래가 좀 많이 실렸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주가를 사실 전망을 한다는 게. 근데 일단 현대백화점 더 현대를 포인트로 둔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식품관은 확실히 지금도 여전히 사람이 많다라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하고 있고, 근데 현대백화점 전체 연간 영업이익 기여도를 보면 판교 현대백화점의 그 이익 증가는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회사의 기업 가치는 이제 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좀 달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한제분입니다. 이거 이제 밀가루 만드는 네, 회사죠. 곰표. 요즘에 뭐 곰표 맥주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매출만 보게 되면 꾸준히 늘어는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특히 20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다시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해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원재료인 옥수수랑 뭐 소매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 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좀 손익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대한제부는 2013년도 이후로는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음, 그래서 그 뒤로는 별로 커버가 되지 않아서 좀 다소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가 곰표 밀가루는 다 알다시피 회사는 그쵸, 튼튼하죠. 그쵸.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 보고서를 더 이제 분석을 해 봐야겠지만 원재료 가격 인상 영향도 좀 일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주요 원재료인 옥수수 가격 그리고 미국 소매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제품 가격이랑 원재료 가격과의 그런 스프레드는 많이 축소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료품 가격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은 제품 가격에 전가를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했지 가능 종목으로 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같은 업종 내 뭐 사료라든지 제분 등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좀 갔는데 유일하게 대한제분은 많이 그러게요. 네, 못 가서 뭐 비슷한 논리를 갖다 댄다면은 뭐 사실 다른 테마가 붙지 않고 비슷한 논리라면은 뭐 이 회사도 뭐 한 번쯤은 더 이제 관심을 받을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담인데 비슷한 회사죠. 대한제당. 네. 20년도에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가 나왔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약간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그만큼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약간 소외가 되어 있어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실적보다는 좀 테마로 움직였죠. 네. 그래가지고 이것도 어떤 회사 왜 그 속된 말로 실적에 사서 테마에 팔아라라는 말이 있는데
요건 좀 여담입니다. 네, 여담이긴 한데 뭐 회사가 괜찮으면 갖고 있으면 한 번씩 그런 트리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한제당도 최대 이익에 맞춰서 주가가 그것 그쵸, 때문에 그쵸. 움직인 거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익이랑 주가 수준을 같이 보면은 트리거는 그거였지만 동일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대한제분도 뭐 금리 인상 아니면은 뭐 에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온다면은 한 번쯤은 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다음에 네. 좀 서툴렀지만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해서 뭐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뭐 워렌 버핏도 있고 피터 린치도 있고 저희가 준비해 놓은 전설적 투자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 저희가 계속 트래킹하면서 최근 주가의 흐름에 맞춰서 이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떤 종목이 요새 좀 좋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한번 트래킹해서 계속 비슷한 그런 자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